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출력. 뭐 숨쉬다가 출력되면 되는 거죠. 근데 숨쉬다라는 이 기능을 중복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이 설계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풀어보려면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 메인 메서드 안쪽만 딱 보자면 사람 클래스 있어야죠. 네, 사람 클래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요, 사람이 숨쉬다라는 기능 하고 있으니까 숨쉬다라는 기능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해봤을 때 숨쉬다 잘 나와요. 그러면 된 건데 조건을 보면 숨쉬다라는 기능 중복하지 말라 했죠? 근데 지금 중복됐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다른 클래스 안쪽에 스켜 있는데 이걸 중복이라고 봐야 될까요? 별개의 클래스인데.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맞는 말이죠. 그러면 동물은 사람인가? 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죠. 왜냐면 모든 동물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 숨을 쉴 수 있고요. 숨쉬다라는 기능이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동물이라고 했을 때 사람도 동물이니까 숨쉬다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숨쉬다라는 기능을 빼는 순간에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익스텐즈 동물이라고 하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돌아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익스텐즈라는 키워드 나왔죠? 얘는 뭐냐면 상속입니다. 이게 상속.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세금 중에 상속세 있죠? 말이 많은 상속세. 이 상속세 할 때 상속이랑 같은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상속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상속하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상속이 가능한지 보려면 익스텐즈 대신에 is로 바꿔서 써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동물이다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상식선에 맞잖아요. 이런 경우일 때만 상속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돼요. 동물 대신에 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코드를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을 동물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익스텐즈를 is로 바꿔보면 동물은 사람이다가 되죠. 근데 틀린 말이잖아요. 이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돼요. 되는 이유는 사람의 상속을 받았고 상속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숨쉬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클래스한테
동물 클래스가 이런 기능을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상식이랑 틀렸으니까 이번에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강아지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도 동물이니까 호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의 상속을 받아야 될까요? 숨쉬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사람이죠. 사람의 속성, 사람의 상속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로 실행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점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강아지는 사람이다. 이 맞나요? 못하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 상속을 쓰려고 할 때 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로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 is B, A는 B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색함이 없다. 통과한 거예요. 근데 오류가 있다.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 통과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동물의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자, 동물의 상속을 받는다고 할 때 이때랑 사람의 상속을 받을 때랑 어느 쪽이 더 맞을까요? 어느 쪽이 더? 전에는 이제 강아지는 사람이다였고 지금은 강아지는 동물이다. 지금이 맞는 거죠. 강아지도 동물이니까. 이해되시나요? 일단 문제를 축소해서 일단은 강아지 이거 필요 없고 동물도 필요 없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숨쉬다라는 기능을 상속받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넣어줘도 돼요. 이래도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이제 자바라는 게 객체지향 언어죠. 또 객체지향 언어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됐으니까. 그래서 중복을 줄이는데 좀 초점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중복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받는 쪽이 지금 사람이죠.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식 클래스라고 합니다. 상속을 받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을 주는 쪽은 자식의 반대인 부모 클래스가 되겠죠. 동물이 부모 클래스, 사람이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속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나는 지금 동물 클래스가 하나 있죠. 동물 클래스가 있고 또 사람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면 메서드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따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여기 따로 이렇게 메서드가 있는 겁니다. 상수업 관계 없애고 이렇게 따로 근데 지금 이거를 중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러면은 이제 사람 클래스 내부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하위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쓸게요. 여기가 자식 클래스. 여기가 부모 클래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보통 화살표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왜냐면 이산수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산수학의 명제 부분 있죠? 영재의 그 역, 이, 대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관계 간의 그 화살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나온 거, 그 개념이 역, 이, 대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 해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는 직관적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준다 라고 쉽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그릴 거예요. 받는 쪽으로 화살표가 가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식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가 몇 개 있을까요? 상속 받았으니까 이것도 있다고 해야죠. 여기선 몇 개 있을까요? 2개 있는 겁니다. 2개. 이때랑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느낌표 2개를 써봤어요. 그럼 여기 사람 클래스 안에도 메서드가 2개 있는 거죠. 대신에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얘가 상속받은 거, 요게 상속받지 않은 거라고 하겠습니다. 아직은 새로 추가된 거라고 할게요. 상속받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비약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요게 점이 1개 있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아니다. 이게 없을 때 실행한 결과가 이거였죠. 근데 이런 식으로 느낌표 2개를 써주면 사람이 숨 쉴 때 느낌표 2개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식 개성이 생긴 거죠. 얘만의 개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아무리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대로 안 한 거죠. 자식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면은 메서드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메서드 이름은 똑같은데 기능은 다르죠.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기능을 내가 정의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출력문이 없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재정의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일단 다 지우고. 개, 고양이,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쭉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상속을 다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얘네들도 어쨌든 동물인 이상 숨 정도는 쉴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렇게 다 숨을 쉴 수 있죠. 근데 상속을 안 하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가지고 고양이 객체, 개 객체, 사람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숨쉬다 점 말고 각각 이걸로 바꾸고 싶으면은 찾아가서 전부 다 바꿔줘야죠. 전부 다 손대야 됩니다. 자, 근데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상속을 받으면 여기만 바꾸면 돼요. 왜냐면 동물이 부모죠? 부모가 가진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변동사항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속이 쓰이고요. 그래서 꽤 중요한 개념인데 수업 페이지 보시면 이 오리 시뮬레이션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게임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보시면 게임 회사에 입사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입이에요. 근데 선임이 있는 신입입니다. 일단 지금 이 보이는 코드는 선임이 만들어 놓은 거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요구사항이 선임이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이대로 나왔으면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에 전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게 되면 넘어가세요.